쓸모아.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 후보 2명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쉽지 않다고 본 선거전에서 유명희 본부장이 최초로 WTO 수장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유 본부장과 함께 결선에 진출한 후보는 나이지리아의 응거지 오콘조 이에엘라 후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164개의 WTO 회원국들의 마지막 투표를 거쳐 다음 달 초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WTO 수장이 되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한국인 WTO 총장이 나오면 안 된다며 유명희를 지지 안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WTO에서 한국과 일본이 분쟁 중인 사실도 있었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커지는 사태를 경계하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비공식적으로 주요 회원국들에게 주요 국가 분쟁이 진행 중인 국가 후보가 사무총장에 당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전달하며 사실상 한국 낙선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에 유명희 본부장과 한국 정부는 일본을 보란듯이 막강한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7월부터 최근까지 미국과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등을 방문하며 주요 인사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명희 본부장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26장의 EU 표심을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 유명희 본부장과 한국 정부는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국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유럽의 선진국들에게 K-방역으로 방역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을 공급해왔습니다. 또한 봉쇄 정책이 없는 경제활동으로 보여준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유명희 본부장에 대한 높은 평가는 여러 유럽 국가들에게 적임자라는 판단을 얻어냈습니다. 결국 EU에 공식적인 지지를 얻어냈고 이로 인해 2라운드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WTO 분쟁 당사국이라 한국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한 일본의 말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보고 국제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위상과 질서가 달라지고 있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6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쿼드 4개국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외무장관을 도쿄에 모아 회의를 했습니다. 국내 일부 언론은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을 빼고 쿼드를 중심으로 대중국 압박 행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빠지면서 쿼드에서 왕따당하며 동아시아 전략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근 실제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이 무산된 데 이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일정도 연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분석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을 빼놓고 벌어진 쿼드회의에서 어떠한 공동성명도 발표되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은 홀로 중국에 대해서 거침없이 발언했지만 일본과 인도는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한 것입니다. 미국을 따라서 일본과 인도는 중국의 등을 돌리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결국 강력한 목소리는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전후 최악의 경제에 직면한 상황이라서 중국의 도움이 절실해졌습니다. 인도도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대신 전방위 외교를 지향해 갈등을 피하고 싶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폼페이오가 일본을 찾아온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현재 방위비의 4배가 넘는 연간 80억 달러, 하나로 약 9조 2,800억 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미국은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5배를 불렀다가 우리 측에 의해 일축당하고 현재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의 압박은 일본을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난색을 표하며 다른 방위 사업에 대한 협조로 대응하려고 하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선 폼페이오가 불을 지르면 왕위가 가서 불을 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와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함께 하자고 하고 나면 중국이 이후 찾아와 이에 응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중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은 한국 없이 쿼드를 한다며 한국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반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받는 동시에 4배의 방위비 압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쿼드에 참가했던 나라들은 미국에게 반중국 연대에 참여하여 강력한 대응을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각국의 경제가 어려진 가운데 중국과 충돌하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미국 정가에서 한국을 포함한 쿼드 플러스 이야기까지 나온 바 있지만 우리는 쿼드 가입을 초청받지 않았다며 스스로 거리를 두자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 한국의 쿼드 참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을 신경 쓸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히 방한 취소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폼페이오도 왕이도 한국에 오지 않았던 것은 일각에서 말하듯이 왕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교적으로 더 나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의 중립 외교를 펼칠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중국에 진출한 자국의 기업들을 불러들이고 있고 미국 따라 중국 화웨이를 자국에서 배제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을 따라 기술 유출의 이유로 중국 유학생 비자의 심사를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악화되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했지만 일본은 완전히 미국 편에 서서 중국에 등을 돌린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일본의 판단이 치명적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강하게 때리며 이에 일본도 따르라고 했던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떨어지고 바이든이 집권 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면 일본은 낭패를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트럼프는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지난 8일 바이든과의 격차가 16%까지 벌어졌는데 최근 65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무려 27%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미국 월가에서는 바이든의 승리에 무게를 두며 시장 전망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은 30년 만기의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중국 위안화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바이든은 중국을 미국이 이끄는 세계 질서에 편입시키려 했던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간 부통령을 지내 현 정부의 기조를 이어나갈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친중 행보를 보일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은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의 무역정책이 미국의 농업과 제조 분야를 해친다고 비판한 바 있고 일방적인 관세 철폐를 주장하는 만큼 바이든이 당선되면 지금과 같은 강경정책은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이든이 되어도 지금의 대중국 압박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반중국 기조에 따라 적극 참여했던 일본은 결국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외교 전문가들은 한쪽 편에 서는 것이 지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WTO 사무총장 최종 선거에서는 2명 중에 반드시 만장일치가 나와야 당선이 됩니다. 만약 결선에서 만장일치를 얻지 못하면 현직 사무차장 중 1명이 사무총장 대행직을 수행하고 사무총장 선출 과정을 새롭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놀라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중국은 미국과 유럽을 밀어내고 아프리카에 가장 많은 유무상 원조를 하며 이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국가가 나이지리아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중국이 지지하는 아프리카 후보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호무역을 강행하며 대부분 WTO에서 패소하여 패소왕이라 불렸던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분쟁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중국이 지지하는 나이지리아 후보가 WTO 사무총장이 된다면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 WTO 사무총장이 보여줬던 친중 행보가 재현될 수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전망되는 가운데 남아있는 한국 후보를 유일하게 거부할 나라는 일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제 여론전에서 실패했지만 끝까지 한 표를 행사해 한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번에 미국의 압박으로 WTO 총장이 관둬서 새롭게 치르게 된 선거인 만큼 미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도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이라면 한국을 쉽게 저지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상황이 전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은 우리와 WTO 분쟁 당사국이니까 뽑으면 안 된다고 외쳐도 어느 국가도 쉽게 손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결선에 오르자 일본 우익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한국의 로비 활동을 경시했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 한국이 되면 일본은 WTO 탈퇴하자. 이상 쓸멍이었습니다.